오늘은 1단원 비유하는 표현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교과서는 36쪽을 펴주세요.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비유하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유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면서 빈칸을 채워봅시다. 비유하는 표현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뻥튀기에서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을 나비, 한방눈, 폭죽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나요? 이번 시간에는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36쪽과 37쪽에 봄비라는 시를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어떤 비유하는 표현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세요. 그럼 이번엔 교과서 38쪽 1번을 보겠습니다. 이 봄비라는 시를 읽고 생각해보면 좋을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봄비를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두 번째, 악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시를 차근차근 다시 읽으면서 봄비를 무엇으로 표현했는지, 악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교과서 36쪽을 보세요. 봄비, 햇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향악. 교향악은 교과서 아래를 보면 관현악을 위해 만든 음악을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갑자기 교향악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교향악은 연주하는 것인데 연주하는 교향악이 아닌 내리는 교향악이라니 혹시 봄비를 교향악에 비유한 것일까요? 시를 더 읽으면서 추측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 달빛 내리던 지붕은 두둑 두두둑 큰 북이 되고 아기 손 씻던 세숫대야 바닥은 도당도당 도당당 작은 북이 된다. 비가 내리고 물방울들이 떨어지니까 다양한 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붕 위에 두둑 두두둑 세숫대야에 도당도당 도당당 떨어지는 소리를 각각 이것과 이것에 비유했네요. 무엇일까요? 바로 큰 북과 작은 북입니다. 비 내리는 소리를 악기 소리에 비유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연에서 추측했던 것이 맞을까요? 과연 교향악은 봄비를 비유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빗방울이 물체에 떨어지는 소리를 악기 소리에 비유했고 봄비는 그 악기 소리들을 모두 모은 교향악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럼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38쪽 1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세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답만 적어보세요. 다 적었다면 이번엔 37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퐁퐁, 뒷마을 연못에선 쿵쿵쿵쿵, 외양간 엄마소도 함께 댕그랑댕그랑. 두 연에 정말 다양한 소리들이 표현되었네요. 특히 두 연 중 윗연에서 나온 소리들은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일까요?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죠? 바로 앞마을 냇가와 뒷마을 연못에 봄비가 내리는 장면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소리들도 마치 악기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럼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엄마 치마 주름처럼 산들 나부끼며 왈츠, 봄의 왈츠, 하루 종일 연주한다. 마지막 연에서는 악기 소리처럼 들리는 모든 소리들이 모여서 왈츠를 연주하는 것 같다고 비유하였네요. 자, 그럼 38쪽으로 넘어가서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멈추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저 적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스스로 적어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운율이 잘 느껴지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요. 아래 설명을 보니 소리가 비슷한 글자나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어서 마치 음악처럼 느껴지게 하는 부분을 찾으면 될 것 같네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운율이 잘 느껴지는 부분을 찾아서 써보세요. 두둑 두두둑, 도당도당 도당당, 퐁퐁 퐁퐁, 풍풍 풍풍, 댕그랑 댕그랑. 이런 소리들은 마치 시가 음악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3번을 보겠습니다. 비유에 표현한 부분을 생각하며 봄비를 다시 읽고 대상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보세요. 대상은 봄비 내리는 소리, 비유하는 표현은 교향악이라고 쓰여 있네요. 시를 쓴 사람이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것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 봄비 내리는 소리라는 대상을 교향악이라는 표현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까닭도 옆에 적혀 있네요.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는 것이 비슷해서. 이제 나머지 대상들을 비유하는 표현과 비유하는 까닭을 적어 볼 텐데요. 비유하는 표현은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고 비유한 까닭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면서 여러분 스스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것. 이것은 이 시에서 무엇에 비유하였나요? 이연에 나와 있듯이 악기에 비유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비유한 까닭을 적어보세요. 다음으로 지붕은 무엇에 비유하였나요? 3년에 나와 있듯이 큰 북에 비유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비유한 까닭을 적어보세요. 세숫대야 바닥은 무엇에 비유하였나요? 5연에 나와 있듯이 작은 북에 비유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비유한 까닭을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봄비 내리는 모습은 무엇에 비유하였나요? 8년에 나와 있듯이 왈츠에 비유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비유한 까닭을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았나요? 여러분이 비유하는 까닭을 적을 때 혹시 이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비유하는 표현은 대상 하나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두 대상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봄비 내리는 모습과 왈츠는 경쾌하고 가볍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럼 이번엔 39쪽에 4번을 보겠습니다. 봄비에 나오지 않은 대상을 떠올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비유해서 표현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예시를 보세요. 선생님은 봄비에 나오지 않은 대상 중에서 새싹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클라리넷의 여린 소리가 새싹의 여린 모습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영상을 잠시 멈춘 후에
이렇게 봄비에 나오지 않은 대상을 떠올리고 그 대상을 비유하는 표현과 비유한 까닭을 두 가지 생각해보고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잘 표현해 보았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비유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봄비 내리는 소리는 교양학이다. 내 마음은 보석이다. 이렇게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은유법이 사용된 시를 읽고 은유법으로 시의 일부를 바꾸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9쪽 표에 채운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이 은유법을 사용해서 봄비의 일부분을 다시 써보세요. 교과서 뒤쪽에 있는 붙임 7에 적으면 됩니다.